그 전에 공천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필요하면 이준석이 도입했던 공직 후보 시험 같은 것도 국회 차원에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각 당에만 공천을 맡기면 우리 정치는 절망 단계를 벗어날 수 없을 듯하다. 네, 네 번째 이슈는 총선 관전법. 정치 무간지옥을 피하려면 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오늘은 제가 모처럼 만에 또 칼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최근 한 3, 4일 동안은 칼럼 없이 이슈가 하도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칼럼이 없이 이슈 위주로 했는데요. 오늘 또 칼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동아 칼럼입니다. 동아의 이승헌 부국장이죠. 내년 총선 관전법 정치 무간지옥을 피하려면 제가 동아일보 기자로 있을 때 이승헌 제 후배로 있던 친구인데요. 아주 똘똘한 친구입니다. 네. 총선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사라진 것 중 하나가 어록이다. 어록.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모으면 그게 어록이 되는 것이죠. 누구누구 어록. 박근혜 어록, 또 박정희 어록, 또 김대중 어록, 이런 식의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막말은 넘쳐나지만 인사이트가 담긴 언어는 별로 없다는 뜻이다. 요즘 접하는 정치 언어는 대개 이런 것들이다. 서울로 달려간다고 수해 피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거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답변 때 나온 얘기고요.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 수도 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이다. 이거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의 답변에서 따온 겁니다. 조국과 민족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에 밀어넣는 일이다. 이거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민주당 누구 얘기일까요?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김의겸의 얘기였습니다. 흑석거사, 흑석 김의겸이죠. 네, 참 민주당 흑석 빼고는 제가 붙여준 별명도 많이 있습니다. 막말 제조기, 막말 전도사. 삼김이 살아있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정치 언어가 지금 같지는 않았다. 그때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욕을 먹었으나 무릎을 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들이 있었다. 박기태 전 국회의장과 고 박상천 의원이 장애투쟁을 놓고 벌인 논리와 위트의 대결을 예능 프로그램처럼 지켜본 기억이 생생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은 중진들이 담배 연기를 뿜어가며 기자들과 이슈를 놓고 토론을 벌인 봉숭아 학당도 일상이었다.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정치가 원래 그렇지 뭐 식의 반응은 도움이 안 된다. 헌법과 국회법을 고친다면 모를까? 그전까지 정치인들은 여전히 우리 삶과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이데거의 말대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들이 어떤 수준의 말을 쓰느냐는 그들이 제공할 정치, 정책 서비스 수준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열한 정치 언어에 노출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의 공감 능력이 역대 최악이기 때문이다. 공감 능력은 그리 특별한 게 아니다. 역지사지 딱 4마디다. 4마디만 알면 적어도 끔찍한 실수를 피할 수 있는데 그게 작동되지 않는다.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뮬레이션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수해를 당한 국민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서울 달려간다고 또 궁평 지하차도에 밀어넣는 이런 식의 발언은 있을 수가 없다. 용산이 아니라 수험생을 생각했다면 대통령에게 진짜 많이 배운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공감 능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건 게을러서다. 상황에 맞는 정치적인 언어를 구사하려면 상대방의 처지를 일단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들을 하려면 민생 속으로 자주 들어가고 반대 목소리도 들어야 하는데 여야는 지금 서로 만나지조차 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대화도 안 하는데 무슨 공감 능력이 생기겠나. 필자는 다양한 기회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을 접하지만 요새 듣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내년 총선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 그리고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것들이다. 요즘 이런 공직자들에 대한 정치를 만나면 대개 내년 총선 또 이재명이 구속이 될까 안 될까 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거취에 관한 얘기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정치에 어떤 사람들이 충원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가뜩이나 AI를 통한 허위 조작 뉴스가 범람하고 유튜브가 진영 충돌의 플랫폼이 되는 상황. 내년 총선을 앞두고 코인 거래를 밥 먹듯 하면서도 시건하고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찍어내는 사람들이 또다시 밀려들면 그야말로 정치 언어의 무간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예, 무간 지옥은 여러분 뭐 영화를 통해서 잘 아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선거구제 개편이나 의원 정수 증가 여부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 전에 공천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필요하면 이준석이 도입했던 공직 후보 시험 같은 걸 국회 차원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각 당에만 공천을 맡기면 우리 정치는 절망을 벗어날 수 없을 듯하다. 예, 결말 부분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공천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필요하면 이준석이 도입했던 공직 후보 시험 같은 것도 국회 차원에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각 당에만 공천을 맡기면 우리 정치는 절망 단계를 벗어날 수 없을 듯하다. 예, 여러분의 생각과 어떻습니까? 예, 정치 수준을 떨어뜨린 거는 민주당 아닙니까? 우리 파울루보님, 깡패 수준도 못 됩니다. 좀도둑들에서 운수 대통에서 밥통 강도 떼들로 석할래님, 전과 사범이 당대표에 있는 한 만남이 참 어렵죠. 안인숙님, 예, 깡패들은 애국자가 많이 있습니다. 석할래님, 아시아투데이가 대한민국의 대표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스톨팡님, 네. 좋아요. 여러분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 루카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도 역시 보약 제대로 다렸네요. 김 박사의 보약은 꿀맛입니다. 늘 행복하세요. 봉화 고추농장님도 한 말씀 보태 주었습니다. 네.